2024년 7월 23일 화요일 경제 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11월 대선을 107일 앞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하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대선판이 요동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에서 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다음 달 초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기존 대선 선거자금 및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1순위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다음 뉴스.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에 부합하는 중국 시장 맞춤형 신규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주요 협력사인 중국 서버 제조사 인스포와 손잡고 B20으로 불리는 신규 반도체 출시 및 배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20은 엔비디아가 지난 3월 공개한 최신형 AI 반도체인 블랙엘 시리즈의 일환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시행하기 전인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중 수출을 통제하면서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엔비디아의 홍콩을 포함한 중국 매출 비중은 9.56%로 전년 동기의 22.11%보다 대폭 줄었다. 다음 뉴스. 21일 정보통신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구글은 전통적으로 10월 중순 정도에 개최하던 메이드 바이 구글 행사를 올해는 약 2달 앞당기기로 했다. 경쟁사인 애플이 오는 9월 새 아이폰 시리즈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이보다 앞서 신제품을 선보이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구글은 이번 행사에서 첨단 휴대전화 픽셀 9 시리즈의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픽셀 9 프로와 픽셀 9 폴드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기기들에 탑재된 새로운 세대의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일 전망이다. 다음 뉴스. Q10의 글로벌 플랫폼 위시플러스와 Q10 자회사 위메프에서 시작된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티몬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셀러들에게 정산 지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위시와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8일부터 티몬은 셀러 장산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이를 최근 뒤집은 것이다. 티몬이 정산 지연 가능성을 인정하자 티몬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구매 취소 통보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티몬 관계자는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확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를 5개월 만에 또 인하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도는 등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하폭이 크지 않은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소비 부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당국은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7%라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가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성장 쇼크 수준이다. 다음 뉴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명품 사업에 뛰어든다. 국내 명품 플랫폼 반란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한국 명품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알리바바 그룹이 명품 사업에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20년 알리바바 그룹은 글로벌 명품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에 3억 달러 규모를 출자했다. 하지만 파페치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결국 쿠팡에 인수되면서 명품 사업에서 쓴맛을 봤다. 알리바바 그룹이 명품 사업에 손을 떼지 못하는 것은 저가 이미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시선은 회의적이다. 중국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미 굳어져서다. 중국으로의 인력, 노하우 유출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다음 뉴스.
22일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아마존 재팬은 일본 최대 드럭스토어인 웰시아 홀딩스와 협력해 올해 말 온라인으로 약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약 구매가 가능하다. 아마존은 일본에서 새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온라인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아마존 앱 등에 등록하고 구매 절차를 밟으면 아마존 배송망을 통해 약을 고객에 배달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약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설명 등 복약 지도는 주로 웰시아 등각 약국에 맡길 방침이다. 다만 일본 내 전자처방전 보급률이 낮은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러면서도 니케이는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온라인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의료와 의약품을 처방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 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무역 제재를 강화하며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 장벽을 동원해 무역 적자를 낮추고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아메리카 퍼스트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철강 관세 인상과 수입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철강업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중국의 덤핑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채산을 고려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덤핑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국내 철강 업체들은 가격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22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88.4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